민상무가 내 칸막이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마치 스테이플러에게 코딩하는 법이라도 가르친 사람처럼 씩 웃을 때부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말했다. 이제 우린 페이퍼리스로 갑니다, 김 부장님.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너무 오래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참가상을 건네주는 듯한 말투였다. 그는 내 방화 캐비닛을 나무들의 무덤이라 불렀고 사무실 절반이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내가 계약서들을 포르말린에 담가 방부 처리라도 할 계획이냐고 묻곤 했던 사람이었다. 이쯤 되면 예의 바르게 미소 짓고 다시 묵묵히 나의 구시대적 유물들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어야 했다.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았다. 그저 체크리스트의 다음 장을 넘기고 파란색 펜으로 구석에 서명을 남겼다. 검은색 잉크는 복사했을 때 원본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게 기록 관리의 기본이다.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잘난 페이퍼리스 전환 계획이 공급업체 면책조항 프로토콜의 14비항을 고려한 거냐고. 그는 마치 풀을 뜯어먹다 들킨 유치원생처럼 눈을 깜빡이더니 시스템이 알아서 마이그레이션을 처리할 거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알았다. 이 남자는 내 일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재미있는 게 뭔지 아는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 93%는 정작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거다. 나는 지금 디지털 지뢰밭을 피하고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를 파쇄기에서 구해내고 있는데 그 대가로 클릭 한 번만 부탁한다. 당신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무시당해 본 적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달라. 믿어달라. 무대 뒤에 우리 팀에게는 그게 큰 힘이 된다. 커피와 비꼬는 유머, 그리고 소소한 복수심으로 버티는 우리에게 말이다. 아무튼 그 슬로우 모션 기차 사고 갔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나는 한울홀딩스에서 16년을 일했다. 우리 회사의 대부분의 차량 리스 계약보다 길고 어떤 CFO의 재임 기간보다 길며 당연히 화려한 유행어와 혁신적 리더십이라는 스톡 사진 같은 링크드인 배너를 달고 들어온 민상무보다는 훨씬 오래되었다. 그는 새로운 법무총괄 임원이었는데 4분기 실적 발표 때 우리 회사 메일 서버보다 더 심하게 망해버린 테크 스타트업 출신이었다. 이사회는 그가 젊고 민첩하고 연봉이 싸다는 이유로 좋아했다. 나는 그가 외부 금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그를 주시했다. 그는 회의에서 대놓고 나를 구시대적이라고 불렀다. 뒤에서 씹은 것도 아니었다. 주니어 직원들 앞에서 수처럼 새까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자필 서명과 물리적 보관에 대한 내 집착이 물씬 숭배적이고 법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떠들었다. 나는 웃으며 상기시켜 주었다. 3개 도다의 관할권과 우리의 가장 큰 2계약에서 디지털 사본은 원본 대조 필 없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그래서 스캐너가 있는 겁니다. 그는 모든 종이 문서 보관소에 대한 전면적인 폐기를 지시했다. 종이 서류가 회사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지시에는 내가 사비까지 털어가며 유지해온 콜드 아카이브 백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야근하는 인턴들이 세금 계산서와 김밥 천국 영수증을 구분할 거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신중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법적 리스크를 메모로 남겼고 마이그레이션의 결함을 문서화했다. 디지털화가 불가능한 계약 구성 요소들의 목록을 민상무에게 직접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읽지 않았다. 답장이 이응이었으니까. 일주일 후 나는 법무지원팀에서 헤리티지 문서 관리 담당이라는 보직으로 발령났다. 내가 보기에 그건 지하실에 처박혀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뜻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퇴사를 준비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나는 고용 계약서를 검토하다가 인사팀이 삭제하는 걸 깜빡한 작은 조항 하나를 찾아냈다. 직원이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비독점적 개인 아카이브를 보유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사람들은 그게 기껏해야 사진이나 옛날 급여 명세서 정도라고 생각했겠지만 난 달랐다. 나는 책상 밑에 두었던 샘소나이트 방화 가방의 먼지를 털어냈다.
민상무가 김 부장의 종말 대비 상자라고 비웃던 바로 그 가방이다. 나는 그곳을 원본들, 자필 서명 계약서, 공증된 부속 합의서, 수기로 작성된 수정안들로 채웠다. 하나하나 내 개인 인덱스에 기록했고 타임스탬프를 찍었으며 그 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내보내러 왔을 때 인사팀 직원이 슬픈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고 민상무는 첫 사냥감 소화를 기다리는 배부른 비단뱀처럼 거만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난 저항하지 않았다. 미소 짓고 악수하고 스캐너를 지나 내 서류 가방을 끌고 나갔다. 아무도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지 않았다. 민상무가 내 뒤에 대고 소리쳤다. 우린 더 이상 인디아나 존스처럼 보관하지 않아요. 난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당신은 안 하겠지. 하지만 했어야 할 걸. 그들은 내 해고를 화요일로 잡았다. 솔직히 이건 개인적인 모욕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의 생계수단을 끊으려면 교양 있는 소시오패스처럼 금요일에 하란 말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탕비실에 베이글이 다 떨어진 오전, 마치 내게 마지막으로 공짜 탄수화물이라도 먹게 해주는 척하며 나를 불러내 누런 봉투 하나와 비웃음을 안겨주곤 문 밖으로 밀어냈다. 민상무는 유리로 된 HR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마치 사형 집행이 아니라 이사회를 주재하는 것처럼 굴었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어 방금 규정 준수라는 역기를 들어 올린 사람 같았다. 안쓰러운 HR 담당자는 효율성을 위한 구조 조정 중이며 로 시작해 귀하의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로 끝나는 대본을 읽어 내려갔다. 민상무는 내가 침착하게 아카이브 마이그레이션 중 제출했던 리스크 보고서와 이번 해고가 관련이 있느냐고 물을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빈백 의자에 앉은 대학생처럼 의자에 몸을 기대고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낀 채 말했다. 우린 업무 흐름을 현대화하는 겁니다. 김 부장님. 우표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서 그녀의 손에서 펜을 가져와 해고 통지서에 서명했다. 언제나처럼 파란색 잉크로 그리고 짐을 챙길 시간을 잠시 줄 수 있냐고 정중히 물었다. HR은 네라고 했다. 민상무는 얼른 가보세요. 공룡 양반이라고 말하는 듯한 가벼운 손짓으로 나를 내보냈다. 내 사무실은 이미 시설팀에 의해 반쯤 비워져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수법이다. 어떤 HR 점쟁이가 해고 기운이라도 감지한 것처럼 미팅 전에 짐부터 싸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 상자 무덤을 무시하고 몸을 웅크려 샘소나이트 가방에 잠금을 풀었다. 방화, 방수 기능이 있지만 경영진 바보들이 무시했던 그 가방. 그 안에는 22년치의 부속 문서, 이면 합의서, 주석이 달린 계약서, 500억 원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서명이 적힌 포스트잇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각 문서의 소유권을 이미 3번씩 확인했다. 일부는 회사 원본이라 두고 왔지만 수십 건은 법적으로 내 것이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공증하고 추적하고 고용계약서 재구조 시향에 따라 보유한 사본이나 초안들, 내부 사용 전용, 고객 비공개, 비독점적, 내 아카이브, 내 안전망, 기업의 건망증에 대비한 작은 보험 증서였다. 나는 각 문서를 파일철에 넣고 색상별로 구분된 가방 섹션에 밀어 넣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호흡은 차분했다. 16년 동안 너무 조심성 많다는 소리를 들으며 훈련된 덕분에 이 순간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내가 샘소나이트를 끌고 민상무의 열린 사무실 앞을 지날 때 그는 문가에 기대어 마치 어른 바지를 입은 어린아이 같은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가방엔 뭐가 들었습니까? 자기만 이해하는 농담을 던지듯 그가 물었다. 성배라도 찾으셨나? 사해사본? 우린 더 이상 인디아나 존스 놀이 안 한다니까요. 나는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돌려 말했다. 그 우리에 더 이상 제가 포함되지 않아 다행이군요. 그는 정말 웃기다는 듯 크게 웃었다. 내가 농담을 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1층 로비 보안 요원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스캐너가 낮고 지루한 소리로 한번 삑 울렸고 휴대폰에 코를 박은 경비원은 낡은 생일 카드나 화분 따위를 챙겨나가는 또 하나의 해고된 루저라고 생각했는지 손짓으로 통과시켰다. 아무도 멈춰 세우지 않았다. 아무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묻지 않았다. 민상무처럼 나 같은 사람은 회사를 떠나는 순간 아무런 중요성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난 알았다. 집에 도착해 와인 한 잔을 따랐다. 난 우아하니까 팩소주 말고 와인으로 했다. 그리고 샘소나이트를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눈에는 안 띄지만 손은 닿는 곳에. 아직 열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저 그들이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알고 있고 지도와 삽, 그리고 시체를 파낼 공증된 허가증까지 가진 유일한 사람을 내다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얼마나 걸릴지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다. 기업의 기억력이란 참 웃기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사라지자마자 얼마나 빨리 증발해 버리는지. 내가 퇴사한 지 2주도 안 되어 법무팀 인턴 무리가 문서 보관 상자에 팔꿈치까지 파묻고 수십 년치 계약 기록을 산업용 스캐너에 쿠폰 파쇄하듯 던져 넣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완벽하게 스캔되지 않은 건 비중요 라벨이 붙었다. OCR 광학 문자 인식이 제대로 안 된 건 아카이브 불일치로 분류됐다. 새로운 디지털 저장소에 들어가지 못한 건 공식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 준법감시팀은 공백을 지적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였다. 이니셜 누락, 별첨 문서 분실,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수정사항, 마술사 모자에서 토끼가 사라지듯 스캔 도중 증발해버린 계약서 전체들. 그들은 나중에 책임질 일을 피하기 위해 보존 예외 프로토콜을 권장하는 정중한 메모를 보냈다. 민상무는 슬랙 메시지 6단어로 답했다. 사업 리스크 허용 범위 내임. 디지털화 진행해. 한편 회사의 눈은 다른 전리품에 꽂혀 있었다. 200억 원 규모의 대동 물류 인수건이었다. 낡은 트럭과 더 흉측한 장부, 그리고 딱 하나 아름다운 자산을 가진 콧대 높은 지방 물류 회사였다. 그 자산은 바로 땅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의 환경부 소음 및 배출 기준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던 기득권 인정 도시계획 조항에 묶인 땅이었다. 트럭들이 전투기 같은 소음을 내고 아침마다 네이팜탄 냄새를 풍길 때 이 조항은 거래를 성사시키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핵심이었다. 나는 그 조항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내가 그와 관련된 원본 면책 조항을 썼으니까. 손으로 직접 초안을 잡았다. CEO들의 담배 연기가 곰팡이처럼 낀 회의실에서 말이다. 나는 모든 변경 사항에 이니셜을 남겼다. 모든 서명을 목격했다. 우리는 그 조항을 계약서 뒷면에 스테이플러로 찍었다. 본문이 꽉 차 있었고 당시 스캐너는 스테이플러심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2년 동안 콜드 스토리지로 넘어가기 전까지 내 개인 보관함에 있었던 자필 서명과 타임스탬프가 찍힌 모서리가 접힌 증인 문서였다. 자, 이제 디지털 파일에 없는 게 무엇인지 맞춰보라. 인수는 빠르게,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 이사회는 3분기 마감 전에 끝내서 다음 실적 발표 때 자랑하고 싶어 했다. 현대의 경이 그 자체인 민상무는 오래된 법무 파일들을 대충 훑어보고는 대부분의 환경 조항이 구식이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 아마 스캔된 파일에 다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확인조차 안 했다. 콜드 아카이브 인덱스도 서명 대장도 확인하지 않았고 용도 변경 비준수와 관련된 책임 면제 조항이 디지털화 되었는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안 됐으니까. 나는 그 정도 중요도를 가진 문서를 스캐너 따위에 맡기지 않았다. 스테이플러심은 급지 롤러마에 걸리니까 법적 효력은 픽셀에 사는 게 아니라 서명에 사니까. 진짜 종이에, 진짜 펜으로 쓴 진짜 서명과 인감 도장 말이다. 종이를 기억하는가? 그들은 못했다. 그렇게 그의 리스크 감수 성향과 이 사회의 탐욕스러운 식은땀 사이 어딘가에서
거래는 성사됐다. 민상무는 법정에서 지하 매설물 지역권의 정의를 두고 논쟁해 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으로 인수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의 팀은 최종 패킷을 중앙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전체 면책 조항이라고 생각되는 스캔본을 첨부한 뒤 전송 버튼을 눌렀다. 샴페인이 터졌다. CEO는 변혁적 시너지에 대해 연설했다. 그는 마치 철자 맞추기 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CFO와 주먹 인사를 나눴다. 나는 뒷베란다에서 커피 머그잔을 들고 노트북을 무릎에 올린 채 한때 내가 카메오로 출연했던 막장 드라마를 보듯 투자자 웨비나를 라이브로 지켜봤다. CTO가 민상무에게 레거시 구형 프로세스를 청산한 것을 축하할 때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레거시. 그들이 깔고 앉은 다이너마이트 더미를 부르기엔 참 예의 바른 단어다. 내 침대 및 무산성 종이에 쌓여 교차 참조 인덱스에 기록되고 라벨이 붙은 채 그들이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단 하나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 조항, 그 서명, 그 원본, 그리고 나의 지렛대. 첫 번째 균열은 거래가 완료된 지 정확히 31일 후에 생겼다. 처음엔 속삭임이었다. 법무팀 참조로 시작해 그럴듯한 부인의 거대한 분화구로 끝나는 전체 답장 메일 스레드 말이다. 인수 측 법무팀이 사소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동물류의 차고지 중 하나와 관련된 2년 전에 기록되지 않은 배출가스 벌금 건이었다. 큰일은 아니었다. 작은 오점 정도. 그러다 또 하나가 발견됐고 또 하나가 나왔다. 그리고 용도 변경 민원이 터졌다. 주거지역 확장으로 인한 디젤 트럭 통행 패턴에 대해 구청에서 소급 적용한 과태료 처분이었다. 만약 원본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종류의 문제였다. 스포일러 주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스캔된 사본에도 디지털 인덱스에도 최종 계약서 V6 진짜 이거임 PDF 같은 명랑한 파일명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버전에도 없었다. 왜냐하면 350억 원 약 이 640만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벌금을 막아줄 그 결정적인 조항 42페이지는 내가 직접 예약한 회의실에서 수기로 스테이플러가 찍히고 모든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들어갔으며 민상무의 종이와의 전쟁 때문에 단 한 번도 스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수 측은 달려들었다. 그들은 정중한 법률 용어로 포장된 독설 6페이지짜리 메모를 보냈다. 중대한 예외사항 공개 누락, 기망에 의한 유인, 계약 무효화 가능성, 코브라가 아늑함을 느낄 정도로 부드러운 언어로 포장된 위협이었다. 민상무는 병원 복도처럼 창백해졌다. 이번 달 스톡옵션 행사가 걸린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법무팀은 태연한 척하려 했다. 그들은 아카이브를 뒤졌다. 스캔된 사본을 찾았다. 그리고 그때 진짜 공포가 시작됐다. 페이지가 없었다. 파일이 깨진 것도 이름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없었다. 면책 조항의 마지막 페이지, 서명과 이니셜. 날짜 도장이 찍힌 그 페이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알고 보니 디지털화 후 중복을 줄인답시고 원본 마이그레이션 드라이브를 재활용했단다. 민상무가 직접 지시한 일이었다.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라나 뭐라나. 드라이브는 깨끗이 밀렸고 0으로 채워졌으며 물리적으로 파기됐다. 그래서 법무팀은 인턴들에게 눈을 돌렸다. 과로와 박봉에 시달리는 인턴 군단이 거래 협상 연도의 모든 회의록, 캘린더 초대, 슬랙 스레드를 뒤지도록 풀렸다. 민상무는 관리 연속성이나 금반원 같은 단어들을 마법 주문처럼 외쳐댔다. 심지어 사라진 페이지를 데이터 인입 오류 탓으로 돌리려 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때 민상무의 비서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느낌의 명랑한 제목이었다. 제목, 옛날 대동 물류 문서 관련 간단한 질문 잘 지내시죠? 안녕하세요, 김 부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겠지만 혹시 대동계약서 원본 하드카피, 특히 구역 설정 조항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민상무님이 궁금해하셔서요. 그냥 확인 차원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느낌표 2개. 기업의 조난 신호다. 나는 커피를 리필하며 그 메일을 읽었다. 바닐라 크리머, 설탕 2스푼,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딱 좋게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짓고 한 모금 마신 뒤 읽지 않음으로 표시했다. 답장 안 함. 왜냐하면 그들은 유행어와 스캐너와 자신감만 있을 땐 내가 필요 없었으니까. 내가 보존 공백이나 물리적 보관 로그, 연방공개법상, 여기선 한국 법률상 특정 면책 상황에선 원본만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을 때도 그들은 내가 필요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기계 속의 유령이 되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모두가 아웃룩에서 검색하고 있는 이름. 그리고 회사 밖으로 쫓겨난 내 샘소나이트 가방 아래 어딘가에 그 거래를 다시 붙여줄 단 한 장의 페이지가 있었다. 42페이지. 모든 당사자의 서명, 도장, 이니셜이 찍힌.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대답할 생각은 없었다. 좀 더 땀 흘리게 놔두자. 민상무는 항상 자신을 해결사라고 생각했다. 목소리는 그럴듯했다. 적당히 걸걸해서 무게감 있는 척하기 좋았고 이사회 멤버들이 그가 보고서를 실제로 읽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연습된 웃음소리도 있었다. 인수 측 법무팀이 누락된 면책 조항에 대해 해명회의를 요청했을 때 그는 모든 일을 처리하던 방식대로 접근했다. 허세와 기도로. 나는 회의에 없었지만 내게 술 한 잔과 빚이 있는 전직 법무보조원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민상무는 매력 발산으로 시작했다. 그 조항은 중요하지 않다. 넌 매로고 했다. 스캔 오류는 시스템 이관 중 발생한 포맷 딸꾹질 같은 거라고 했다. 곧 최종 부록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시간을 끌기 위해 화제를 돌렸다. 합의 정신, 회사 간의 핵심 가치 정렬, 그리고 레거시 현장 운영의 상호 위험 감수, 어쩌고 하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침묵, 그리고 인수 측 변호인, 폐차장 로트와일러 같은 법적 본능을 가진 강지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소리치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72시간 내에 유효한 원본에 완전히 서명된 면책 조항을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 이사회는 사전 마감 사기를 이유로 거래를 무효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6분 만에 끝났다. 작별 인사도 없었다. 정오가 되자 내부의 공포는 젖은 지하실의 곰팡이처럼 퍼져나갔다. C 레벨 경영진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익스포저 노출 위험가 얼마야? 왜 미리 발견 못했어? 계약서 관리 기록은 확인한 거야? 주가는 0.5% 떨어지더니 곧 1%가 떨어졌다. IR 투자 홍보팀. 누군가가 헤지펀드 담당자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에서 중대한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소문은 교회 포트럭 파티의 노로바이러스보다 빨리 퍼졌다. 법무보조원들은 이제 2교대로 일하며 스프레드시트와 슬랙 기록에 파묻혔다. 출산 휴가 중이던 예전 법무 프로젝트 매니저 박 차장까지 3일짜리 컨설팅 계약으로 끌려나와 사라진 페이지의 백업 참조라도 찾으려 했다. 꽝. 그때 누군가 기억해냈다. 변호사도 민상무도 아닌 재무팀의 신입 분석가였다. 거래 준비 당시 감사 추적 문서에 배정되었던 명문대 갓 졸업한 박사원이 줌회의에서 소리내어 물었다. 서명회의 김미영 부장님이 진행하지 않았나요? 민상무는 발밑에서 유리가 깨지는 듯 조용해졌다고 한다. 김미영, 화석, 그들이 조롱했던 여자, 파일링 패티시가 있다던 여자, 모든 페이지, 모든 서명, 모든 낙서가 자필로 확인되고 서명 대장에 기록될 때까지는 거래 완료로 표시해선 안 된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던 여자. 그녀가 거래 때마다 직접 손으로 작성했던 바로 그 대장 말이다. 아웃룩 검색 폭풍이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 이메일, 노트. 갑자기 그 짜증나던 절차 메모들이 더 이상 짜증나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질식해가는 시스템의 산소였다. CFO가 폭발해서 민상무에게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민상무는 작업 중이라고 주장했는데 보아하니 사무실을 서성거리며 모호하고 절박한 메시지를 날리는 게 그 작업인 모양이었다. 그때 두 번째 이메일이 왔다. 이번엔 가식 따위 없었다. 이모티콘도 가짜 따뜻함도 없이 민상무 본인 계정에서 온 한 줄이었다. 김 부장님, 대동 물류 면책 조항 원본 가지고 있습니까? 확인 즉시 답변 바람. 인사말도 끝인사도 없이 간결함을 가장한 기업의 공포만 있었다. 나는 잠시 그 메일을 쳐다봤다. 문구가 완전히 글러먹었다.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내가 파일 정리원인 것처럼 그들이 나를 지우고 축소하고 표준 대본과 퇴직금 계산기로 처분해버리지 않은 것처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내 개인 아카이브 인덱스를 열었다. 대동과 구역 설정을 교차 참조하고 자필 원본으로 필터링했다. 거기 있었다. 폴더 3B 하위 섹션 2 42페이지. 모든 당사자의 서명, 입회 증인, 날짜, 내 이니셜, 내 공증 도장, 점 하나 토시 하나까지 완벽했다. 나는 파일을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차를 마셨다. 16년 동안 그들은 내 성실함을 잡동사니 취급했다. 이제 그것이 그들의 일, 200억짜리 거래를 붙들고 있는 유일한 끈이었고 나는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일요일 아침 오전 6시 42분에 왔다. 최후의 바라, 헤일 메리였다. 제목에서부터 절박함이 윙윙거리는 게 들릴 정도였다. 긴급, 대동 면책 조항 페이지. 이번엔 민상무가 보낸 게 아니었다. 그의 비서였다. 문장 사이에 세 줄 띄어쓰기와 흩어진 구두점을 보니 불쌍한 아가씨는 잠도 못 잔 게 분명했다. 안녕하세요, 김 부장님. 저희가 대동조항의 완전한 체결 버전을 찾고 있는데 특히 구역 설정 면책 서명이 있는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혹시 사본을 가지고 계신다면 스캔이나 사진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상황 해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느낌표가 없었다. 정중함으로 위장한 조용한 기업의 패닉뿐. 나는 잠시 앉아있다가 벽장으로 걸어가 샘소나이트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걸쇠가 영화 장면처럼 찰칵하고 열렸다. 안에는 마일러 비닐 커버에 쌓인 채 여전히 깨끗한 그 페이지가 있었다. 42페이지. 파란색 펜 자국. CEO의 휘갈긴 서명. 인수 측 변호사의 깔끔한 이니셜. 가장자리만 살짝 바랜 내 공증 도장. 여전히 대낮처럼 선명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커피를 내리고 고양이 밥을 줬다. 그리고 식탁 위로 햇살이 딱 좋게 비스듬히 들어올 때 사진을 찍었다. 스캔본이 아니라 사진. 고해상도로 도장과 타임스탬프 그리고 구석에 적힌 내 자필 로그 번호가 잘 보이도록 각도를 잡았다. 답장에 첨부했다. 메시지도 제목도 없이 오직 사진만. 전송 버튼을 눌렀다. 나는 그 뒤에 이어진 통화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15분 뒤 내 폰이 문자로 불나기 시작했다. 다시 불려 나갔다는 박 차장이었다. 부장님, 도대체 뭘 보내신 거예요? 민 상무님 통화 중에 완전 얼음됐어요. 진짜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그들은 인수 측 법무팀과 시간을 끌기 위해 회의 중이었는데 그때 민상무의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그는 대충 흐릿한 스캔본이나 아카이브에서 찾은 포스트잇 정도를 기대하고 열었을 것이다. 그가 본 것은 진짜였다. 선명한 사진, 타임스탬프, 서명, 증인, 완벽함. 그는 20초 동안 말을 못했다. 헤드셋 너머로 사람들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원본이 필요해. 그녀가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단두대처럼 떨어졌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딘가 하위 폴더에 묻혀있을 스캔된 부록 따위로 구멍을 메울 수 있다는 핑계도 기교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게 됐으니까. 인수 측 변호사도 알았고 그쪽 이사회도 알았고 우리 이사회도 알았다. 이 일 200억짜리 배를 부두에 묶어줄 유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조항은 그들이 구식이라 낙인 찍고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여자의 방화 가방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들은 서버를 밀고
아카이브를 폐기하고 백업 드라이브를 파쇄했지만 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들은 비상전략 회의를 소집했다. 민상무는 문서를 회수하고 싶어 했다. 법무팀은 내가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내가 그 조항을 소지한 것은 그들이 나를 해고할 때 게으르게 적용했던 바로 그 계약서 조항 덕분이었다. 내가 싫다고 하면 거래는 침몰하고 내가 좋다고 해도 그건 내 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었다. CFO는 욕설을 내뱉었다. CEO는 하드카피 백업 없이 전면 마이그레이션을 승인한 게 누구냐고 물었다. 방은 조용해졌다. 누군가 마침내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말을 꺼냈다. 김 부장님이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없이 했으니까. 이메일로, 회의에서, 여백의 메모로, 눈알 굴리는 이모티콘만 달렸던 슬랙 메시지로, 그리고 이제 모든 길은 파일링 패티시가 있는 그 여자에게로 이어졌다. 사실 그건 패티시가 아니었다. 통찰력, 절차, 엄격함, 규율이었다. 그들이 나를 느리고 불편하고 대체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 나는 샘소나이트를 닫고 걸쇠를 잠근 뒤 다시 침대 밑에 넣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난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월요일, 첫 공식 요청이 왔다. 외부 로펌 변호사가 작성한 갓 구운 이메일에 담겨서 정중하고 계산된 곰을 화나게 하지 않고 동굴 밖으로 유인할 때 쓰는 그런 말투였다. 김미영 귀하, 대동인수 건 관련 계약 문서의 물리적 보관에 대해 논의하고자 공식적으로 미팅을 요청합니다. 귀하께서 법적 집행에 필요한 원본 면책 조항을 소지하고 계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참조에 4명을 넣었다. 법무팀, HR, 그리고 당연히 민상무, 사과도 인정도 없이 잘 재단된 양복을 입은 기업의 데미지 컨트롤 수습뿐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내 변호사인 백승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백 변호사는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다. 버스 정류장에 광고를 하거나 명품 커프스 단추를 차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꼼꼼했고 특히 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굴 때는 약간 무서울 정도였다. 그는 다음 날 나를 대신해 답장을 보냈다. 김미영 씨는 특정 조건 하에 요청하신 사항을 논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1. 만료기한 없는 자문계약. 김미영 씨의 재량에 따라 매년 갱신 가능. 2시간당 50만 원, 월 최소 5시간 보장. 퇴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소급 적용. 인플레이션 반영 및 2023년 계획에 따른 보너스 포함. 3. 즉각적인 전액 건강보험 및 복리후생 복원. 회사 부담 100%, 최소 5년. 4. 김미영 씨를 디지털화 이전의 모든 물리적 레거시 문서 및 아카이브의 단독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구속력 있는 조항. 해당 문서를 독립적으로 보관, 색인 및 유지 관리할 재량권 포함. 5. 김미영 씨는 상기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가 체결된 후에만 원본 조항을 제공할 것임. 코멘트도 협박도 없었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청구서뿐. 들리는 말로는 그쪽 회의실이 아주 시끄러워졌다고 한다. 민상무는 반대했다. 요구가 약탈적이라고 했다. HR은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했다. 법무팀은 장기적인 통제권을 넘기지 않고 문서만 얻을 수 있는 좁은 접근 권한을 밀어붙이려 했다. 하지만 2주 만에 6년은 늙어버린 듯한 CFO가 라이선싱 타임라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거 해결 못하면 내일 주가 10% 빠져. 만장일치였다. 이틀 뒤 나는 9개월 전 쫓겨났던 바로 그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다. 혼자가 아니었다. 백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옆에 섰다. 내 가방은 여전히 그 샘소나이트였다. 민상무가 비웃었던 그 가방. 가방 여는 소리가 찰칵하고 울리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이번엔 구석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민상무 바로 맞은편 중앙에 앉았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계약서는 준비되어 있었고 그쪽 서명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백 변호사는 외과 수술하듯 침착하게 미세한 조항들을 검토했다. 나는 필요한 곳에 이니셜을 넣고 마지막 페이지에 언제나처럼 파란색 펜으로 서명했다. 그러고 나서야, 오직 그때서야 나는 문서를 건넸다. 비닐 커버, 구겨짐 없음, 얼룩 없음, 42페이지. 그들의 법무총괄은 마치 성배라도 받은 것처럼 문서를 들었다. 화상으로 연결된 인수측 팀이 확인했다. 서명란, 날짜, 도장, 거래가 부활했다. 나는 거들먹거리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일어나서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앞으로 모든 문서 관리 규정에는 클라우드 폴더가 아니라 실제 관리인을 포함시키세요. 민상무가 말하려 했다. 기업 특유의 헛기침 뒤에 숨은 반쪽짜리 사과 같은 걸 하려던 모양이다.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이미 복도를 반쯤 지나고 있었다. 직원이 아니라, 잉여 인력도 아니라 리테이너 고문료를 받는 자문역으로서. 그리고 이번엔 내 이니셜 없이는 그들이 클립 하나도 못 옮긴다. 심판의 순간은 쾅 소리가 아니라 봉투 하나와 함께 왔다. 진짜 봉투. 퀵서비스로 배달된 수취 확인 서명이 필요한 타임스탬프가 찍힌 변호사들이 누군가의 분기 실적을 망치려 할 때 좋아하는 그 두꺼운 리넨 종이에 담겨서 법무총괄실 수신이었지만 몇 분 만에 꼭대기층까지 올라갔다. 마치 안전핀 뽑힌 수류탄처럼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면서 안에는 인수 측 법무팀의 공식 통지서가 있었다.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유효한 원본의 완전히 서명된 면책 조항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즉각적인 인수 철회, 모든 법적 구제 수단 추구, 모든 거래 비용, 손해 및 평판 손실에 대한 소송 제기. CFO는 2번 읽고 1번 접더니 마치 탕비실 전자레인지에 생선을 돌렸다고 자백한 사람을 보듯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이거 거래 터지겠는데 그가 힘없이 말했다. 민상무는 넉마가 된 통제력의 조각이라도 붙잡으려 헛기침을 하고 다시 시도했다. 우리한텐 조항이 있어. 김미영이 가지고 있다고.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돼. CEO가 그를 쳐다봤는데 우유도 상하게 만들 만한 눈빛이었다고 한다. 그때 내 변호사 백승현이 침착하게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평범한 A 사용지였다. 화려할 것 없이 헤더와 요금표, 그리고 하단에 적힌 한 문장. 문서 3B42의 라이선싱은 첨부된 자문 계약서 및 그에 포함된 모든 조건의 체결을 전제로 함. CFO는 그 종이가 자기 손자들을 모욕이라도 한 것처럼 쳐다봤다. 시간당 50만 원? 그가 물었다. 소급 적용으로? 백 변호사는 고개만 끄덕였다. 방은 조용해졌다. 민상무는 마지막 발악으로 인질극인이 기업 방해니 웅얼거렸지만 CEO가 손을 들어 말을 잘랐다. 분명히 합시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수차례 경고했어. 우리가 무시했지. 이건 방해가 아니야. 이건 결과야. 회의 내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던 준법감시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모든 걸 문서화했어요. 모든 서명, 모든 보관 경로, 규정에서 벗어난 모든 예외 사항까지. 예전 로그를 확인해봤는데 김 부장님 프로토콜을 따랐다면 이건 애초에 리스크도 아니었습니다. 그거였다. 깨달음. 책상 위에 서류가 가득하고 라벨 붙인 바인더를 끼고 살며 지루한 신발을 신던 그 조용한 여자가 사실은 전체 규정 준수 구조의 핵심이었다는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자각. 그리고 그 돌을 빼냈을 때 민상무는 오만하게도 그녀를 잉여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현대화하지 못했다. 그저 속을 파내 텅 비게 만들었을 뿐. 이사회는 조건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CEO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진행시켜. 다음 날 아침 사내 메일이 돌았다. 짧고 외과 수술처럼 냉정했다. 발령 안내. 민석훈 상무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한울홀딩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송별회도 케이크도 링크드인에 올릴 멋진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냥 사라진 마술 같았다. 정오쯤 인사팀 직원이 조용히 그의 책상을 정리하는 게 목격됐다.
스테이플러와 회사 노트북은 챙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 사이 백 변호사와 나는 완전히 체결된 자문 계약서를 받았다. 밀린 급여 입금 완료, 복리후생 복원, 레거시 아카이브 관리권 조항 완전 준수. 그리고 재미삼아 나는 인수 측 법무팀에 그 조항의 PDF를 보냈다. 이메일 본문에 딱 한 문장만 적어서 라이선싱 조건에 의거 요청 시 물리적 원본 열람 가능. 이모티콘 없음, 웃음 표시 없음. 그저 새로운 현실만 있을 뿐 차갑고 전문적이며 흔들림 없는 화석이라 불리던 여자가 이제 그들 법무심장의 정중앙에 앉아 있다. 인턴보다 더 오래된 조항이나 부속 합의서가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나에게 와야 한다. 그들은 다시 회의실을 잡았다. 1년도 안 돼 내가 쫓겨났던 바로 그 방.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HR 감시자도 없었고 미리 인쇄된 해고 조건 패킷도 없었다. 회사를 얼마나 말아먹었는지 모르는 헤드헌터들의 메아리만 가득한 링크드인 유령이 된 민상무의 가짜 동정 미소도 없었다. CEO가 있었다. 법무팀, 준법감시팀도 있었다. 심지어 새로 온 리스크관리 팀장은 맙소사, 나한테 악수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사과하고 싶은 표정이었다. 나는 회색 슬랙스와 다림질 잘된 재킷을 입고 샘소나이트를 마치 그냥 평범한 월요일인 것처럼 들고 침착하게 들어갔다. 백 변호사가 서류 작업을 처리했다. 나는 그들이 침묵 속에 읽게 놔두었다. 자문 계약서의 각 페이지가 마치 세무조사의 장부 한 줄 한 줄처럼 묵직하게 다가갔을 것이다. 만료 없음, 월 최소 5시간 리테이너, 전액 복지, 소급 급여, 그리고 나를 지명하는 조항, 법무팀도 GC도 아닌 나, 김미영을 디지털화 이전 모든 물리적 문서의 단독 관리인으로 이사회 검토도 투표도 필요 없었다. 이미 서명되어 있었다. 나는 이니셜을 넣고 마지막 페이지에 언제나처럼 파란색 펜으로 서명했다. 그리고 샘소나이트에서 문서를 꺼냈다. 42페이지. 전체 대동거래에 공증된 왕관의 보석. 나는 법무 담당자에게 요리법 카드 주듯 문서를 건넸다. 그는 마치 방사능 물질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받았다. 모두가 쳐다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CEO조차 20수 전에 이미 끝난 체스 게임의 마지막 수를 인정하듯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가기 전, 가방 걸쇠를 잠그고 돌아서기 전에 나는 폴더에서 작은 노란색 포스트잇을 꺼내 샘소나이트 앞면에 붙였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하드카피는 여전히 중요하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들이 위워크 짝퉁처럼 만들려다 실패한 아카이브 룸을 지났다. 빈백 소파와 화이트보드가 있었지만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문은 잠겨 있었다. 창문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레거시 문서보관소, 담당자 예약 시에만 접근 가능. 열쇠는 나한테만 있다. 이번에는 업무 동선 효율화를 위해 쓴다는 화물용 승강기가 아니라 정문으로 나갔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내가 복직하는 건지 보복하러 온 건지 헷갈린다는 듯 불안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침착하고 전문적이며 사무적으로 작은 손인사를 건넸다. 밖은 맑았다. 하늘은 파랗고 넓고 조용했다. 화나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사보타주, 타개하지 않았다. 드라이브를 해킹하지도 메모를 유출하지도 블라인드 앱에 폭로글을 올리지도 않았다. 난 그저 문서를 제대로 아카이브 했을 뿐이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내 이니셜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 조항 하나 추가하는 것, 부속서 하나 빼는 것, 점 하나 찍는 것까지 내가 파일링되고 분류되고 규정 준수했다고 말하기 전까진 안 된다. 예전 연봉의 3배, 사과는 제로, 완벽한 침묵, 재앙적인 평온함. 당신들이야말로 기업 정글의 진짜 스타들이다. 시청해줘서 고맙다. 구독 버튼 눌러라. 안 그러면 당신의 옛날 큐비클 추억의 스위치를 꺼버릴 테니까.